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많은 지방 도시들이 직면한 현안 중 하나가 인구 감소인데요. 이로 인한 여러 문제들은 지방 대학들에게도 큰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충남도립대학교 김용찬 총장과 함께 학교 운영 방향과 향후 과제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길었던 코로나19 상황에서 천천히 지금 이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또 3월이 되면서 대학 캠퍼스도 활기를 좀 되찾는 분위기인데요. 예. 지금 총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벌써 2년이 됐죠.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을 예. 되돌아보면 예. 소회가 어떠신가요? 지난 2년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첫째로 저희 대학의 전액 장학금 제도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에 열정만 있다면 배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네. 저희들이 처음으로 등록금 무료 제도를 시행을 해서 전국 공립대학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지금 대학별로 교육부에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기본 역량 진단 평가라는 네. 것을 받고 있고요. 기관 평가 인증 제도가 있어서 두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다행히 저희 대학은 두 가지 다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잘 받아서 네. 매년 교육부로부터 20억 원 이상의 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품질 우수 대학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역사회 맞춤형 현장 전문 인력을 저희들이 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대다 보니까 네. 그것이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총장님 앞서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학이 학령 인구 감소로 좀 큰 위기를 직면한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충남도립대가 지금 취업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이 전국 공립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취업률이 71.5%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공식 취업률입니다. 네. 정부에서 인정한 취업률입니다. 네. 이 비결을 말씀드리면은요, 저희들은 전문 컨설턴트 3분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학생 개별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먼저 진로 탐색부터 시작해서 경력 관리, 취업, 그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컨설턴트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네. 취업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 학과별로 취업 브릿지 교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학교에는 800여 개의 가족회사가 지금 약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하고 우리 학생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데리고 기업으로 가면은 기업에서 우리 학생들 면접을 하고 해서 채용하는 시스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학교 차원에서 뭐 취업 특강은 물론이고요, 각종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아주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90% 이상 받은 취업을 이룬 그런 학과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과가 건축인테리어과, 환경보건과, 전기전자과 이렇게 세 개 과는 90% 이상 달성을 했고요. 네. 또 80% 이상 된 학과도 뭐 작업치료과나 아니면 뷰티 코디네이션과나 이런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남 지역을 대표하는 공립대학으로서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갖고 총장님께서는 대학을 운영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네요. 예. 참 대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해야 된다.
그랬다는 가치가 교육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학 간에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런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이 나름대로의 특성화가 좀 돼야 된다.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학과도 수요자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을 만족도가 낮거나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학과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이나 개혁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폐과까지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네. 그래도 그런 절차를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중에서 대학 특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학이 나름대로 특성화가 돼 있어야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을 하고 그 대학을 올 수 있기 때문에 특성화가 중요한데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취업률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중에서 또 저희들 특성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직 진출이 특성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 학교에 오는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특성화가 되어 있어서 네. 학생들이 거기서를 통해서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또한 학생들한테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성이 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훌륭한 창의적인 인재라 할지라도 인성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성 함양 교육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과 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된다. 지역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학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지방 대학들은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황인데 학령 인구 감소, 대학 간의 경쟁, 네. 재정 등 좀 많은 과제를 좀 떠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 충남 도립대를 이런 현안들을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학령 인구 감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각 대학 간에 정말 무한 경쟁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나름대로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하려면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보다 질 좋은 교육 품질을 또 제공해줘야 되고요. 보다 좋은 학습 환경을 구성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학이 청양이라는 아주 입지적인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골에 위치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다양한 것들을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더군다나 100% 저희 원하면은 기숙사 제도까지 이렇게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해서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국가와 자치단체에 하는 많은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1년에 40억 이상의 국비나 지방비를 확보해서 그 재원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총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또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시대 흐름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일 텐데 충남형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참 고민이 좀 많습니다. 저희 충남 지역이 사실은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농촌 지역입니다. 네. 근데 농촌 지역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고령화, 그죠? 네. 그리고 인구 소멸. 그게 버뜩 떠오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지금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식생활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여기에 우리 학교가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에 도움이 되고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스마트팜이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그 과가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네. 스마트팜 학과를 만들자고 결론을 냈고요. 내년부터는 22명을 뽑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스마트팜 학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신기술들을 거기에 적용을 해서 식물들을 재배를 하고 그걸 그럼으로써 생산성을 대량으로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시골의 한계
시골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학과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 네. 이것을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또 정책적으로 좀 지원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하고 시군하고 연결해서 도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지역에 남아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제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이 도시에 나가지도 않고도 지역에서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우리 학교가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또 3월이에요, 총장님. 그래서 새내기들은 이제 막 시작한 대학 생활에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올해 신입생 모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지금 모집을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참고로 지난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저희들이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전문대 평균 전체적으로 봤을 때 87%가 모집 신입생을 충원하였습니다. 네. 충청권으로 보면 충청권에서는 굉장히 낮아요. 충청권에는 대학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76%의 신입생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대학은 99.1%의 충원율을 보였거든요. 네.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요. 네. 금년에도 많은 학부모와 또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선택해주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저희들은 아직 며칠 남아 있습니다만 100%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야간 과정이 있습니다. 야간 과정이 있는데 야간 과정은 그동안의 시간적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야간 과정에 오셔서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을 흡족하고요. 네. 또 저희들이 참 나름대로 지역의 공립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남 도립대의 경우 전액 장학금, 그러니까 대학교 무상교육의 선두주자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학생들의 반응은 혹시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게 궁금해서 네. 지난해 우리 학교에 들어온 재학생들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네.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네. 그랬더니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 41%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네.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하는 학생이 한 6% 정도 나타났으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그럼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다니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밤낮으로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통계를 보니까요, 대학 졸업생의 평균 부채가 1,321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부담이 좀 된다. 네. 이런 통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좋은 성적으로 또 많은 자격증을 따서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충남 도립대 경우 공직자 배출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네, 이 부분도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년 지금 공직에 진출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21년에는 79명이 합격을 했고요. 금년에도 6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98년에 우리 학교가 개교가 됐거든요. 네. 그 이후에 1,056명이 공직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네. 대단히 많은 숫자고요. 네. 최근에는 이 중에 처음에 들어간 일회 졸업생 이런 학생들이 지금 사무관으로 다 승진을 해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그 지역사회를 이끌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는 공직 진출 그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 네. 전공별로 전문화된 또 교수님들이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주기적으로 모의 시험도 치르고 또 스터디 카페 형식으로 구성된 그 공공 인재관이 있습니다. 인재관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은 물론이고 네. 또 시골이다 보니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터넷 수강료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차 합격을 하면 네. 또 면접 대응을 위해서 면접 대비반까지 저희들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공직 진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학교에 토지행정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지적 측량하는 과인데요. 네. 그 과 이제 각
도나 시군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적직이라고 하는데 네. 전문직 용어로 표현을 하면은 네. 지적직으로 채용을 되는데 매년 3년 연속 23명씩 매년 합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좀 채용 인원이 줄어서 19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운동장이 실습장입니다. 오. 지적 측량하는 실습장. 근데 저희들이 그 국가 시험장을 우리 학교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습하는 곳에서 국가 자격증을 볼 수 있는 네. 그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수가 공무원으로 이렇게 채용하고 오.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소방안전관리과, 경찰행정과 이런 데는 많은 수가 공직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 근데 보니까 또 충남도립대학교의 글로벌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이건 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글로벌 프로그램이 저희들 3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복수학위제 먼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수학위제라는 것은 저희 학교에서 1년을 수업과정을 받고 저희들은 캐나다하고 이제 캐나다 여러 대학과 MOU가 돼 있는데요. 네. 1년을 받고 캐나다로 가면은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거쳐서 이제 학위 과정을 1년 과정을 받습니다. 그럼 학위가 저희 학교하고 캐나다 학기도 나고는 2개의 학기를 받는 것이죠. 네. 졸업한 이후에 현지에서 취업이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이 되고 또 캐나다는 그런 저희들이 3종류의 학과가 글로 가거든요. 네. 뷰티 코디네이션과, 건축 인테리어과, 호텔 조리 제빵과 3개 과가 그쪽으로 가는데 네. 현지에서 필요한 기능 인력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실제로 54명이 갔는데 네. 그중에 30명이 현지에 취업을 해서 지금 현지에서 잘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해 학생들이 가서 만나봤는데 네. 정말 도립대가 오기를 정말 잘했다. 그게 저는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으로 네. 생각을 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학생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해외 인턴십 제도가 있는데요. 인턴십 제도는 그냥 해외 가서 유급 인턴십을 하고 그 취업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이외에 또 동계 학예 방학을 활용해서 네. 또 해외 어학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어학연수는 250명이 넘게 지금 어학연수를 했는데요. 네. 가서 주로 이제 저희는 캐나다로 보냅니다. 캐나다 현지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하고 있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총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학업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들이 뭐 기업이면 기업, 또 공직이면 공직, 또 국내를 넘어 지금 세계로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고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요, 총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희들은 충남도가 설립을 했고요. 충남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학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학교, 또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많은 도민들이 저희 학교를 믿고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학교에서는 전 교직원이 합심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또 취업률은 취업률 아니면 공직 진출은 공직 진출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교를 선택하는 많은 학생들이 좀 학교를 믿고 또 교수님들 믿고 같이 따라와 준다면 본인의 꿈은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꿈과 열정만 가지고 돌아오시면 나머지는 우리 학교가 다 해결하겠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가 되겠다. 지역에 보탬이 되는 학교가 되겠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민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정말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충남 도립대학의 운영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충남 도립대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더불어서 꿈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네요. 예. 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형 인재를 육성하는 충남 도립대의 노력, 지역 주민 여러분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